네, 안녕하세요. 구로학원 과학 강사 김준섭입니다. 네, 수학 강사 정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2026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년 고3이 되는 학생들이죠. 네, 내년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서 치르는 이제 수시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교과 전형이 이제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반영이 되는가, 이제 네, 반영되는 과목이라든가 수능 최저라든가 이게 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몇 장 안 되는 슬라이드입니다만은 그거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수시하고 정시가 수도권 대학에서 한 몇 프로죠, 선생님? 수시, 정시, 수도권하고 전국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쪽으로 본다면은 60%가 수시가 되고 그렇죠. 40% 정시.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뭐 80%, 퍼센트. 20% 그렇죠. 정도 네, 네. 된다고 봐야 네. 됩니다. 그 지방 대학들은 거의 수시로 많이 뽑으려고 하죠. 네, 네, 수시를 많이 맞습니다. 뽑고 이제 수시에서도 아마 종합보다는 네, 네, 교과를 훨씬 더 네, 많이 뽑죠. 그게 교과를 뽑는 게 편했기 때문인 것도 있을 거고 네, 네, 아마 학생부 종합으로 뽑을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뽑을 여건이 아마 힘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입학사정관들도 준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학생부 종합으로 판단을 하는 데는. 자, 그래서 아무튼 교과가 수도권 대학에서 이제 교과를 뽑는 비율이 21% 정도인데, 그러니까 요 21%는 전체 정원의 21%가 아니고 네네. 수시에서의 21%, 21%. 예, 수시에서 21%죠, 그죠? 예. 네. 자, 그러니까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전체에서 60%에 21%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0. 12% 12% 정도, 네. 그죠? 그러니까 전체 정원의 한 12% 정도를 이제 네. 교과로 뽑는다. 자, 이런데 이제 각 대학별로 어떤 상황을 좀 보면은 일단 서울권 주요 대학, 서울대가 빠진 이유는 교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대는 보통 뭐 학생 그 학교장 추천, 그 네네. 일반 전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네.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뺐고 고려대부터 이제 다양한 대학들까지 보면 전형명이 어쨌든 이 전형명만 좀 다를 뿐이지 이게 결국에 다 같은 전형입니다, 그죠? 네네. 학교 추천, 뭐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뭐 추천형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추천 인원의 제한이 이제 학교별로 있죠. 학교별로.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고려대부터 성균관대 뭐 요 정도까지는 보면은 재학생까지만 이제 뽑을 수 있다. 예,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네네. 그러니까 12명이면은 이게 대학에 따라 다 학교에 따라 12명이면은 그죠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정원이 뭐 100명일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죠? 그런데 100명이라고 하면 이게 2% 4% 아니지 2등급까지 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네. 11%, 11%니까. 12%뭐 이렇게 예. 되는 건데 사실 100명보다 더 될 테니까.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인원까지가 이제 대충 요 인원들이면 그러니까 아무튼 1등급 대 애들인 거죠, 다. 그렇죠. 그죠? 네네. 다 1등급 대 애들인 1등급. 거죠. 예. 1등급 대. 2등급 대 애들이 초청받기에는 좀 힘들다.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이 인원수지만 실질적으로 1등급들이 아, 교과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를 넣는 비중이 많지가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칼도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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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메디칼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3등급인데도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도 봤습니다. 어느 학교를 흥덕 받았냐? 아니 네네. 그저 고등학교를 묻는 게 아니라 네네. 대학교. 어느 대학교 대학교 그 대학교는 이렇게 상위 대학보다도 여기 대학만이 학교장 추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 그러니까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3등급이 이 정도 학교의 추천을 받지는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학교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수가 아니라 11%니까 네네. 11%면 딱 2등급 2등급. 급까지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재수생도 이제 어쨌든 추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희대 이제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삼수생까지만 이제 3생까지는 받아줄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고, 네, 그래서 학교마다 이 학교장 추천은 그래서 추천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되게 인기 있는 학교들 말고, 그러니까 네네. 이런 굉장히 상위권 대학들 말고
중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학교장 추천이 되게 인기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그 내가 여기를 추천형으로 넣을 건지를 3학년 올라가서 네. 그 담임 선생님한테 빨리 좀 언지를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해서 내가 여기를 넣을 거라는 생각을 해둬야 선생님도 나중에 고려 사항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도 모여서 또 누구를 해줄 회의를, 건가, 네네. 애를 정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언지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렇죠, 먼저 맞죠. 선점해야죠. 예, 맞습니다. 선점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선점해서 나는 여기 넣을 거다라는 의사를 좀 피력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놓으려고 하면은 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네, 거고.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형 방법을 보면은 어쨌든 교과 전형이니만큼 다 교과 90, 뭐 교과 100, 교과 100 이런 건 일단 주로 다 그 이제 성적 등급을 보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이제 가끔 여기 있는 뭐 서류 10%라든가 여기 교과 100에서 정성 20%라든가 여기 서류 10, 뭐 종합평가 30, 뭐 교과 정성 10,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어떤 내용들을 보는 거죠,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을 비교했을 때 어떤 퍼센트, 그러니까 50% 이상이 교과에서 결정이 난다면 교과 전형으로 보는 건데, 근데 100%는 성적으로만 100% 본다. 그다음 교과 90, 서류 10이라는 것은 성적 90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에 기입된 사항 또는 그렇죠. 교과에 대한 특이사항, 그렇죠. 뭐 그것을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과지만, 그러니까 내가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교과로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과탐 과목으로 들은 게 뭐 생물이라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러면은 네네. 그죠, 물리를 들은 애들보다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교과 맞습니다. 등급이 같을 때, 네, 맞습니다. 교과 성적이 같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성평가라는 건 결국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게끔 수업을 좀 맞게끔. 들어줬는가, 네네. 뭐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얼마나 성의 있게 학교 생활을 했는가,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입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래도 결국에는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교과는 교과이니만큼 네. 그렇죠.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영 교과가 요게 이제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아이들은 뭐 당연히 주요 대학들은 전 과목이니까, 네, 그런 그야말로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은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예,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 그러니까 중국어다 뭐 이런 과목들도 네, 등급 다 나오니까. 음악, 미술 그렇죠. 다 해야 된다라는 다 나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로 선택 과목들은 조금 그래도 덜한데 네네. 등급 나오는 과목이면 그렇죠.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머지 학교들 밑에 서울시립대도 역시 전과목 반영이고, 뭐 네. 이런 학교들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이제 네. 한국사까지도 이제 좀 잘 봐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국사도 2등급, 3등급 뭐 이런 거 맞는 것보다는 당연히 1등급 맞는 게 그렇죠. 훨씬 더 그런데 좋은 거죠. 네. 이런 근데 한국사는 4등급 1등급부터 4등급은 같은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교과 반영을 할 때도. 네, 네. 네네. 그렇군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그러면 한국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네요. 근데 이게 아니요. 학교마다 또 차이가 있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어떤 친구들은 한국사를 방쳐가지고 전체 피해보는 학생도 봤고요. 4만 받아도 될 걸 4를 못 받아서. 네. 그러니까 참. 한국사 같은 거는 이렇게 그 역사를 좀 아는 애들은 그냥 되게 설렁설렁 보고도 그냥 그렇죠. 잘 맞고, 어떤 애들은 그냥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봐도 못 보고 이러더라고요. 한국사. 이게 약간 이게 역사도 덕후가 있어서 그런지 과목 자체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체도도 중요하죠, 교과는. 네네. 수능 체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고려대는 이제 3합 7에 뭐 한국사는 역시 이제 다 대부분 한국사는 4네요, 그죠? 네. 다 한국사는 거의 다. 여기는 이제 한국사가 없는 것 같고, 네. 여기가 한국사 5가 어디죠? 경희대군요. 경희대는 한국사 5. 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최소한 4등급이나 5등급을 맞아야 된다. 4등급 네. 맞으면 되네요, 딱 봐도. 네네. 4등급 맞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4합 7, 3합 7. 연세대는 2합 4나 2합 5인데 이거는 뭐 과에 따라 다른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연대에 이제 좀 높은 전형의 학과 같은 경우는 높은 과 같은 경우는 2합 4일 거고 연대는 영어를 아예 또 별도로 높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 3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 영어 3은 영어 3은 별도입니다. 별도고 이 다른 네. 과목으로 4호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아마 4는 인문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5가 2합 5가 자연계? 선택에서 미적이과 기하는 5등급까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성균관대가 3합 7인데 탐구 별도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이 3합 7, 뭐 2합 4,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탐구 두 과목,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뭐 국어는 2, 수학은 뭐 3, 뭐 영어는 2, 탐구를 좀 잘 본 친구가 어떤 친구가 탐구를 하나는 1, 하나는 2 이렇게 어떤 친구가 맞았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수학 한 4 정도로 해볼까요? 네. 네, 이래버리면 3합 7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국어, 수학, 영어로는 3합 7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영어마저도 얘가 못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가 4를 떴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친구는 3합 7이라는 게 보통의 기준으로 따지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네. 3합 7이 여기 중에 두 과목하고 탐구 두 개 중에서는 하나만 반영을 해주는 거니까. 네네. 그죠? 3합 7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 고려대 3합 7은. 네. 만약에 국어를 2 받고 수학을 4 받고 영어도 4 받고 탐구를 유난히 잘 봐서 1, 2를 보내가 있다. 그럼 얘는 고려대 수능 체제를 만족을 못했다고 봐도 되죠. 네네. 3합 7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균관대 3합 7은 만족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탐구를 요걸 따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네. 탐구 별도 인정을 모르는 부모님들도 잘 계시던데 별도로 인정해 준다는 게 다른 학교들은 이 3합이다, 2합이다 하는 것 중에 탐구 과목을 하나만 반영을 해주는데 네. 성균관대는 이 두 과목을 따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수능체제는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이과 애들보다는 네. 문과 애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과 애들이 과탐을 둘 다 잘 보는 거는 힘드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탐 두 개를 잘 보는 건 그래도 좀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탐 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탐구 별도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양대도 3합 7. 그러니까 주요권 대학들은 보면 다 3합이에요. 그죠? 네. 3합이 네. 대부분이고. 3합이 대부분이고 이제 2합이 이제 이화여대도 있고. 근데 사실 연세대도 2합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영어는 따로 오니까. 네네. 그죠? 그러니까 연대도 사실 2합이지만 3합으로 봐야 되는. 네네. 그죠? 그러니까 2합 4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2등급이라는 뜻이니까 만약에 두 과목을 합쳐서 4등급 맞아야 되면 2등급 그리고 영어 3등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3합 7과 다르지 않은 거죠. 네네. 다르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제 2합 5인 친구는 3합 8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연대도 3합 라인으로 보는 게 좀 맞아 보이고. 이제 여기 이제 이화여대나 이제 뭐 경희대나 이 정도 라인에서 이게 이제 진정한 2합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중앙대는 좀 특이한 게 있죠, 선생님. 중앙대는 영어를 네. 2등급을 필수로. 아니요. 영어를 왜 2등급을 1등급으로 처리. 네네. 1등급, 2등급을 2등급이 아니라 1등급 처리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3합 7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어까지 한다면 3합 8도 그렇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2등급을 1등급으로 처리해 준다 이거죠. 네네. 영어 2등급을 중앙대만. 중앙대가 그렇다는 네네. 거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처리해 준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처리해 주면 영어 3등급을 2등급으로 처리해 주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1, 2등급을 다 1등급으로 처리해 준다. 3등급은 3등급이다. 예, 그 얘기. 그래서 3합 7이 아무튼 영어는 2등급만 맞아도 되니까 선생님은 이제 영어를
아까 이제 영어를 포함해서 3화 8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제 영어 2를 만들 수 있는 아이면 이 친구한테는 이제 2야 뭐가 아닌가. 아, 그렇죠. 이하보. 2야 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능 체제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이제 친구도 이번에 아이가 이제 수능을 봤어요. 네네. 봤는데 얘가 이제 그래도 좀 보면은 나한테 물어보고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 원서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수능 최저를 저는 교과로 이렇게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을 넣을 때는 수능 최저를 좀 그러니까 수시 6개를 쓸 때 네네. 사실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합 7짜리도 넣고 네. 3합 6짜리도 넣고 네. 2합 6짜리도 넣고 2합 5짜리도 넣고 이렇게 좀 다양한 포지션으로 네, 넣어야지 네. 좀 맞는데 얘는 거의 수능 최저 조건이 다 똑같더라고. 3합 6인가 7인가 하나로. 그러니까 그 하나를 못 맞추면 다 떨어지는 거죠. 위험하게 그렇죠. 있었는데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수능 최저는 내가 맞춘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게 되는 건데 네네.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정말 지금 현역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는 등급과 실질적으로 재수생이 들어가서 나오는 등급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예비 이제 고1 친구들, 네네.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애들도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뭐 당연히 고1이 고2가 돼서 3월에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선생님은 고2 때 모의고사까지는 난 인정을 안 한다. 고2 모의고사가 잘 보면 뭐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정하는 모의고사는 고3 3월 모의고사도 아니다. 한 4월은 모르겠고 너희도 알다시피 재수생들이 반영되는 고3 6월 6모부터가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가 의미가 그냥 없는 건 아니고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못 보면 그는 의미가 있다. 3월 모의고사 너무 못 보면 야 3월 것도 이렇게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야 그럼 이거는 수능에서 답 나왔는데 그런데 잘 보는 건 의미가 없다. 저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재수생이 이제 포함되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3월달 4월달에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애들이 되게 자신만만해하고 막 엄청나게 그러거든요. 이제 육모 때 봐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애들이 고2 때 모의고사는 사실 그냥 저는 아까 똑같은 건데 그냥 아주 못 나오면 그는 좀 너무 심각하다. 의미가 있고 반성을 해야 되는. 반성을 해야 되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잘 나오는 것에 우쭈쭈 할 필요 없다. 네. 예, 저는 딱 그 주의자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은 어때요?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들한테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고2 11월 모의고사에 보는 게 네. 전범위잖아요. 고등학교 네네. 2학년 전범위. 네. 근데 예를 들어 물리학 1을 이제 고2 11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그때 고2 11월 모의고사의 물리학 시험지의 난이도하고 네. 고3 3월 모의고사도 역시 범위는 똑같단 말이에요. 네. 고3 3월의 물리학원의 난이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3, 4월 모의고사랑 6모의 또 차이도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수학은 어떤가요? 수학 수학은 고2 11월 모의고사. 2학년 마지막과 마지막과 3학년 처음에 모의고사. 난이도. 그러니까 범위는 똑같을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수원 수투인가요, 그때가? 그런데 아마 보면은 범위는 수원 수투이고 예를 들어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가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난이도로 보면은 저도 수학이 비슷합니다. 제가 봤었을 그러니까 때.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가 그러니까 고2 마지막 모의고사나 네. 고3 첫 모의고사나 비슷하다고요? 네네. 난이도가?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그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공부했냐에 따라서 네. 그 등급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죠. 바뀔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직은 재수생들, N수생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고2 마지막 모의고사와 고3 첫 모의고사의 수학 범위가 똑같은데 그 난이도의 차이로만 보면 수학적 난이도의 차이로만 보면 별 차이가 없다. 네, 맞습니다. 과학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과학은 고2 마지막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수학은 고등학교 3학년 3, 4월 모의고사와 네. 6월 모의고사의 차이는 그것도 없나요? 그때부터 생기지 않나요? 육모가 더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도 문제는 않나요? 어려운 것보다도 내가 똑같은 공부를 했었을 때 6평부터는 현역들이 많이 성적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런데 제가 근데 궁금한 이제 건 수학적인 어떤 그 수학적인 것은 뭐 문제적인 난이도가 3, 4월보다 더 어려워지는지 아니면 기조가 달라지는 건지 문제 형태라고 할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다르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이제 3월, 6월, 뭐 9월 그다음에 수능은 평가원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사설 뭐 그래서 사설에고 그 한국 전국연합 모의고사니까 네네.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찬반이 있지만 뭐 비슷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틀리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수학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느끼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다. 네네. 다 별 차이가 없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과학 저는 모의고사가 항상 그런 게 그래서 고3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 나오는 걸로 애들이 네. 내가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수능 체제라는 건 이제 어디서 들어는 봤으니까 고2만 돼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3만 번은 맞춰요, 뭐 2만 번은 맞춰요, 뭐 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그게 아니다. 고3 걸로 맞춰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또 고3들도 저는 항상 이번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탐구를 자기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탐구로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고 난이도에 의해서 거기에서 많이 실패를 보는 친구도 특히 아마 과탐에서 많을 거예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사탐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과탐을 애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탐이 그렇죠. 고3 과탐은 되게 어려운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탐구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성적이 안 나온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국영수는 이제 주요 과목이고 좀 어려운 것 같고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같은 거는 왠지 좀 사이드 과목 같으니 거긴 좀 빡세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그건 정말 느낍니다. 그건 정말 느낍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 쳐보면 다르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주 상위권 아이들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어느 정도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수학은 나오는데 탐구가 발목 잡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많습니다. 많죠. 네네. 그러니까 수학, 국어 이런 거 잘 나와. 근데 탐구가 안 나와. 그래서 학교 레벨이 완전 달라지는 애들이 맞습니다.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탐구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아주 상위권 애들은 어차피 뭐 그냥 다 잘 나오니까 다 잘하니까요. 다 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위권이 있으니까 수학도 잘 나오고 국어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탐구도 잘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네. 그냥 지금까지 잘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수능까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발목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탐구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참고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저도 가탕 강사긴 하지만 좀 가슴 아프게도 요즘에 애들한테 저는 이과 애들한테 야 이거 좀 가르치다가 어떤 애한테는 그냥 그럽니다. 솔직히 이제 고3 딱 됐는데 야 안 되겠다. 너는 그냥 하나는 사탐 하나 해라. 하나는 사탐해라. 둘 다 사탐 가기에는 2학년 내내 과탐만 배워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사탐 두 과목으로 수능 보려면 그 또 공부를 새로 해야 되니까 좀 그래도 아무리 사회라도 시간이 걸릴 테니 과탐 중에서 하나만 하고 나머지 한 사탐 하자. 너 이러면 탐구 2개 했다가는 과탐 2개 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그게 요즘에 좀 많이 추천합니다. 예전 초창기에는 뭐 여기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다른 학교들이죠.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역시 이제 추천 제안들은 요렇고 역시 평가는 요렇게 보고 반영 교과가 요게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에 이제 사회과학을 제가 슬래시를 쳐둔 이유는 이게 이제 문과는 국영수,
사회, 한국사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죠? 네네. 예, 이과는 국영수, 과학, 한국사 이렇게 등급 반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선생님 앞쪽으로 한 번만 더 올려주실래요? 앞에 학교들, 예. 앞에 학교 볼 아니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볼 수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과 이과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고 그 앞쪽에 있던 학교는 요거 네네 가르쳐죠. 그건 다 그렇죠. 네. 이과든 문과든 사회든 그렇죠. 과학 네, 다 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건국대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하고 문과든 한국사. 이과든. 네, 문과든 이과든. 그래서 요 한 칸을 제가 띄고 슬래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국영수, 사, 한국사. 네. 이과는 국영수, 과, 한국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한국사는 없고, 네. 한국사는 없고 국영수 사이거나 국영수 과인 거죠. 이과는 국영수 과겠죠. 네. 근데 문과는 국영수 산데 요 뒤에 가로에서 한을 쓴 건 한국사를 사탐으로 포함을 시켜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홍익대가. 네, 홍익대는 그죠. 그러니까 가로에서 한이 들어간 학교는 다 그렇다. 그러니까 숭실대도 국영수 이제 한국사 포함한 사탐. 문과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과는 국영수 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아, 네. 국영수가. 그리고 여기 이제 수능 체제 조건을 보면 국민대학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이제 2합 6인데 그럼 2합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합이 6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과면 과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 그러니까 이제 사탐론을 한 친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탐 만약에 사탐을 둘 다 본 이과 학생인데 요즘 사탐론이 이제 네네. 수능에서 내가 탐구가 과탐이 잘 안 나오니까 사탐 보겠다는 애들인 거잖아요. 근데 사탐을 보고 성적이 잘 나왔지만 수능 체제로 이제 만약 혹시나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대학 가면 상관없지만 국민대나 숭실대를 넣을 수가 없다 이과 애들이. 아, 네. 사탐을 봤으니까. 네네. 네, 이제 만약에 만약에 2합 6을 국어 수학으로 그러니까 국영수로만 맞추면 상관없는데 네네. 탐구로 맞추기 탐구로 위해서는 맞추려고 하려면 그게 사탐으로 못 맞춘다 이거죠. 과탐으로 맞춰야 된다. 뭐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다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뭐 반영 교과가 뭐고 뭐 수능 최저가 뭐고 뭐 전형 방법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정쩡한 범위에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레벨은 어느 범위에 어느 내가 생각하는 학교의 범주는 이 범위에 들어갈 때는 좀 되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그렇죠.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과도 반영 교과의 반영 비율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네, 반영 좀 비율도 비율도 그렇죠. 예, 예. 해야 되고. 네, 반영 그렇죠. 교과 반영 비율도 좀 학교마다 좀 상이할 수 있으니까. 다 틀리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인원수는 사실 아까 슬라이드에도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대학에 있는 이제 모든 그 교과로 뽑는 모든 전형의 인원수라서 저기 전체 인원수는 사실 크게 의미를 보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인원수가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지. 그게 예, 중요한 거지. 예, 전체 예, 인원수는 그렇죠. 전체 인원수는 그냥 뭐 중요하나 네, 사실 그 네.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 학교까지만 봤는데 이 아마 수도권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 있는 그래도 이공계 쪽으로 유명한 대학이면 이제 아주대나 네, 네. 인하대나 한양대 에리카 정도도 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서울권 대학만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는 학종으로 또 어떤지랑 네. 그때는 이제 그 수도권 대학 좀 일부도 포함을 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혹시 더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으십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